버핏 전문가입니다. 아, 2020년 2월 들어 첫 번째 제가 종목 추천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종목은 원유입니다. 다들 눈치는 채셨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원유 매수를 다시 권유해드리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제가 대제목을 원유 매수를 다시 시작할 타이밍이다. 다음으로 이제 첫 번째, 원유 가격으로 고민하는 산유국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차트가 보이실 거예요. 이 차트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사우디 아람코 차트입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2019년 12월 12일 날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사우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IPO를 했죠. 그 이후에 첫째 날 상한가를 쳤고, 그 이후에 오늘이 이제 여기 오타가 있네요. 2020년 2월 4일 기준으로 무려 마이너스 12.28% 하락한 상태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통 뭐 소형주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아람코가 상장했을 당시에 최대 1.7 트릴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조 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마이너스 12% 정도 되면 시가총액 250조가 증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큰 자산이 시가총액이 날아간 겁니다. 불과 지금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제 아람코 주식, 이게 그 전에 보통 이제 우리가 플레임을 얘기할 때는 아람코가 아닙니다. 플레임은 사우디아라비안 오일 컴퍼니가 그 플레임이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가칭으로 아람코라고 하죠. 자, 아람코 주식이 이렇게 하락한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 두 가지 정도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산유국 중에서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셰일 오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이 원유 생산량을 꾸준히 올리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다른 경쟁 산유 국가, 특히나 이제 지난달에 트럼프가 이란과 또 한바탕 했었었죠. 그래서 이란이 이제 그 시아파 쪽으로는 또 하나의 그 큰 산유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순위파.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같은 무슬림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갈등 관계가 있는 이런 경쟁 산유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원유가 12월 이후로 계속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1월 중순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로 인해 중국이 전 세계 사실 이제 두 번째 소비 국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사실 이제 원유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인데 이런 원유 수입 급감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원유 가격도 하락하고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도 무려 이제 마이너스 12%까지 하락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아람코는 사우디 자본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아람코를 이제 IPO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얻어낸 어떤 그런 자본으로 사우디를 이제 원유 자원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도 경쟁력을 이제 키우려고 하기 위함이었죠. IPO를 한 목적이. 그래서 이제 왜냐? 지금까지는 사우디 하면 원유 하나만으로도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 그밖에 그 시대가 바뀌었죠.
예전에 미국이 순위파에 좀 뭐랄까 힘을 좀 실어줬는데 지금 저 전체적으로 보면 시아파와의 이제 어떤 갈등 관계도 풀려고 하는 오바마 때부터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이제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우디가 원유로만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 의식 때문에 아람코를 이제 상장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원유는 이제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지난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2016년 1사분기 저점이었었죠. 근래 굉장히 저점까지 치달았는데 2016년 정확하게 2월 말이었죠. 그때와는 사뭇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사분기 저점은 굉장히 약간 인위적인 저점 구간이었죠. 말하자면 이제 사우디가 주도를 하면서 미국의 시엘가스 업체들을 이제 가격으로 치킨 게임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많은 그 셰일 오일 가스 업체들을 파산시키고 그로 인해서 가격을 다시 이제 인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인위적인 그런 그 시도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장 가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지구의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그런 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국내만 하더라도 오늘 좀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긴 한데 올 겨울 들어서 사실 눈다운 눈이 수도권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쌓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북극해에 지금 그러니까 얼음도 많이 녹아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년설 이런 데도 눈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의식들이 지구의 이제 주요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 감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를 몇 년 전부터 좀 시작을 했었죠. 길게는 십수년 전부터.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과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이런 데 이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파리 조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해 나가자 뭐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그것도 탈퇴를 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 유럽과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 이제 미국은 좀 빠졌기 때문에 유럽 중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제 중심이 된 이런 산소 배출량 감소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도를 시작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원유의 어떤 사용 자체 이런 것들도 대체 에너지로 많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특히나 이제 제가 빠르게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작년, 재작년부터. 전기자동차 시장도 굉장히 그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로 이미션, 즉 이제 탄소 배출량 제로로 하려고 하는 이런 선진국들의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 시장의 그 빠른 성장을 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 제로 이미션에 부합되는 어떤 기업들, 추구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되겠지만 그거를 맞추지 못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게는 이제 강한 세금이 매겨지거나 그 유럽 시장 혹은 이제 북미 시장을 진출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당수의 이제 다국적 기업들 이런 데는 이미 오랜 시간에 이제 들여서 공을 들여왔고요. 그래서 제로 이미션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지금
올해 들어서 한창 또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도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혁신적이다. 그다음에 중국 그 진출을 위해서 배터리 기가팩토리를 만들고 뭐 중국 진출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탄소 배출량 제로로 가려고 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하고 맞물려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많이 보셨을 텐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확산 그림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도 16명이죠, 오늘. 16명까지 이제 감염 확정이, 확진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은 그 사망자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그게 수치가 어느 정도 정확할지는 뭐 누구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원유 가격을 단기적으로 급락시키는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발병으로 인해 우한이 속한 후베이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대부분의 지역이 비상에 걸려 있고 이동을 제한하고 있고 특히 우한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면 뭐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없게끔 뭐 폴드를 해놓는다거나 그다음에 춘제 이후에 사실 이제 요번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시작해야 되지만 상당히 또 많은 지역에서 연기를 시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수의 글로벌 이제 유명한 헤지펀드 등에서는 2020년 올해에 1사분기 중국 조정 GDP를 최초로 4.6%뭐 이렇게 보는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5점 초반대, 그러니까 1년을 합산해서 그러니까 합산해서 봤었을 때 GDP가 4에서 5%대를 찍고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는 6.1%에서 6.5% 정도 보고 있는 경향이 심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축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이 그 원유를 수입하잖아요.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 리스트예요. 그래서 15개 국가를 리스트업을 했는데 첫 번째가 러시아고요. 러시아가 한 15.8% 정도. 근접 국가다 보니까 뭐 쉽게 딜리버리가 쉽게 되니까 아무래도 러시아가 1위고요. 두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라크, 5위 오만, 일곱 번째 이란, 여덟 번째 쿠웨이트, 11번째 그 아랍에미리트, 15번째 리비아. 리비아는 뭐 중동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아프리카니까, 북아프리카니까. 근데 어쨌든 리비아까지 포함해서 중국이 이제 원유 수입하는 주요 15개 국가 중에서 약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중국이 우한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원유 수입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고요. 원유 수입을 실제로 마이너스 20%까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동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원유 거래를 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잖아요. 브렌트유, 두바이유, 그 다음에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45%가 중동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두바이유의 어떤 움직임이 가장 또 중요할 텐데 두바이유의 가격이 올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나 하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바이유 주봉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브렌트유하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이제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는데요. 두바이유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브렌트하고 서부 텍사스 중진료도 가격은 연동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가격의 그 세세한 가격 구조와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움직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주로 원유 거래를 할 때 ETF나 ETN을 거래를 할 때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산업의 뭐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과는 상관없이 두바이 유가 가격 폭락이 이루어지면서 브렌트하고 서부 텍사스 중진료도 가격도 같이 동반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부 텍사스 중진료 같은 경우는 올해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20% 이상 더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중순 이후부터 원유 1월 초반까지는 그래도 원유를 좀 많이 챙겨 먹었어요.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12월에 그 재매수를 해서 그래서 적당히 저번에 수익 실현을 했고 그 섣불리 매수를 하지는 마셔라 이런 강조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죠. 이게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20% 떨어진 겁니다. ETF나 ETN은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자, 다음 보고 계신 화면은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이제 일봉인데요. 공교롭게 이렇게 삼각형 패턴을 그리면서 지금 가격이 쭉 하락을 해온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저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차트 분석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펀더멘탈 분석이 먼저고요. 차트나 이런 보조 지표는 두 번째로 이제 가격 측정을 할 때 아주 요긴한 분석 방법입니다. 일단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저점 부근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가격이 하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뉴스가 뭐, 희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직은 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어제도 그렇고, 어, 회복한 환자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명이 회복 단계에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아직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에브비라든지 뭐 전 세계 주요 이제 태국에서는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을 합성해 가지고 치료를 했다고 하죠. 실제로 그 완전 치료가 된 환자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는.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제약사들과 중국 정부가 또 같이 지금 임상 실험을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케이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더라도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면 이제 그 변종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아직 정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중국을 제외한 특히나 이제 미국 G2 중에 하나인 G1인 미국은 어제 기준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렸지만 올해 1월 1, 4분기는 결국은 중국의 이런 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들 실적 간의 어떤 그런 경쟁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말씀드린 대로 오르락 내리락 계속 했었는데 오늘도 미국 증시가 굉장히 상승 추세가 강해질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아는 이제 다국적 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계속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오늘 이제 구글은 실적이 이렇게 완벽하게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나왔고
뭐 이런 주요 기업들이 그다음에 테슬라도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이외에는 사실은 또 기대들이 반등에 대한 어떤 실적 호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커지고 있어서 원유도 이제 사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오래 참고 기다렸다. 이렇게 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가 무조건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각하게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무작정 이제 여기 지금에서 뭐 엄청나게 올인을 한다거나 비중을 너무 확대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처음에 매수를 시작하기로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 포인트, 추가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좀 바빠서 이 동영상을 이제 리포트와 동영상을 지금 이제 저녁 늦게 찍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국내장에서 매수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다가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근데 너무 뭐 이렇게 그 사이에 크게 반등한 건 아니니까 오늘 미국 증시에서 원유 레버리지를 한 5% 정도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ETF 투자 금액의 한 5%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 이제 차트 보여드리는 거 기준으로 44달러 정도 전저점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원유 선물, 크루드 오일 선물 기준으로 44달러 부분까지 내려가면 추가로 1차 매수한 거 이외에 추가로 5에서 7% 정도를 추가 매수 더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이런 경우 이런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고 두 번째, 첫 번째 오늘이나 뭐 내일 만약에 뭐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유국들 오페크 주로 이제 오페크 국가들 그다음에 비산유 국가들도 아마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감산 합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감산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요. 감산 규모에 따라 또 반등이라든지 추세가 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감산 발표가 중간에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감산 발표를 하면 그 지점이 밑에일 수도 있고 위에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감산 합의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사이에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 심각하게 확산이 되면 오늘 매수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밑에 가격에서 더 추매를 하게 되는 꼴이고요. 만약에 오늘 반등폭이 좀 있어요. 근데 또 내일이나 예를 들면 빠르면 이번 주라고 했으니까 뭐 산유 국가들의 감산 합의가 됐다. 이거 뭐 호재 뉴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점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요번 주에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량 발표가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지금은 미국의 원유 재고량 발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페크나 비산유 국가들의 감산 합의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산 합의가 발표되면 분명히 반등을 할 텐데 그때 최대한 저점에서 5%를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다렸다가 한참 오를 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발표하자마자 감산 합의가 하면 조금이라도 좀 밑에 가격에서 5%를 매수하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2%, 2%, 2%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2%, 3% 이렇게 만약에 어떤 저점을 잡기가 힘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매수할 ETN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미국 장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게 UWT죠. UWT로 7.52달러 수준에서 현재 이제 프리마켓에서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매수로 비중으로 매수를 하시고 국내장 기준으로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간 레버리지 WTI 원유가 9,220원이었거든요. 이 부근에서 한 5% 비중으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원유 상승으로 알차게 수익들을 실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금화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이제 원유 또 매수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동안 그 쌓아놨던 현금 이런 것들 또 마침 또 제가 하락장이 올 거다 올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충분히 현금화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현금으로 물론 이제 개별 종목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도 많으니까 뭐 그것도 그, 그 감안을 해서 어쨌든 원유 매수를 이제 시작할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현금을 잘 활용하실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항상 강조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많이 사는 습관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올해 지난달에도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추천 가격 이후에 10% 이상 되는 것은 반익절은 하고 이렇게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까먹거나 차트 뭐 그 계좌를 안 열었거나 아니면 욕심이 과해서 수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 혹은 이제 고점에서 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떨어졌다 생각해서 고점에서 엄청나게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고점에서 비중이 큰 분들은 제가 사실 조언을 해드린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은 그럴 타이밍은 아니지만 뭐 손절하고 다시 사라 이런 얘기 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훈으로 삼으시고 요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등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니까 적정하게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제가 이제 추매를 두 번 얘기 드렸지만 사실은 더 잘게 쪼개서 매수하시면 더 훌륭한 매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유 그 또 매수를 그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원유 시장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올해 안에 2016년 가격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장기 추세로 보면 원유는 가격 하락이 될 가능성이 상승보다는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원래는 제가 한 1, 4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드렸었죠. 아람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큰 변수가 발생한 거잖아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근데 뭐 이런 이제 급격한 어떤 갑작스러운 그 이슈가 생겨서 급락을 하고 있어서 다시 반등에 대해서 지금 추천을 드리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어, 계속 이제 패턴을 그리면서 하락 조금씩은 하락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 추천 종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제가 또 강의와는 별도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